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채널 코퍼레이션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대표인 조 씨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정말 그 멋진 세일즈 가이들이 많이 저희 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게 됐어요. 저희 그 회사 소개랑 저에 대한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스타트업과 중소 비즈니스를 위한 올인원 비즈 메신저고요. 누적해서 400억 정도 투자 받았고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드바임이라는 광고 쪽 비즈니스를 했었고 두 번째는 쿠키라는 미디어 쪽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워크인사이트라는 오프라인 매장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비즈니스라고 채널톡이 네 번째 비즈니스라는 얘기는 사실 이 세 번의 비즈니스를 접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망하기 싫어서 왜 망할까, 안 망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게 채널톡이고요. 어,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이렇게 단골 고객이 90% 이상 되면 절대 안 망하는 동네 매장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과 SMB가 더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객 관리, CRM을 되게 탄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쉽게 연락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저희가 채널톡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채널톡은 지금 누적 고객사가 7만 개 정도 되고 한 달에 300만 명 정도가 채팅을 하고 7천만 명한테 노출이 되는 굉장히 이제 그 매스한 어떤 채팅 툴이 되었습니다. 저희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신문 기사 나왔는데 저희가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고 또 저희 성장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2배 성장을 했고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상당히 매출이 커진 상황에서 또 2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고무적인 상황이고 다들 의욕에 충만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시는 팀을 찾으신다면 채널톡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내년에 전체 팀을 2배로 늘릴 거예요. 저희가 최소 200명에서 최대 250명까지 전체 그 멤버들을 늘릴 거기 때문에 세일즈 팀도 당연히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근데 무무를 시작하려면 일단 뭔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세일즈 팀에 대한 좀 더 그 들여다보는 소개를 할게요. 일단 혹시 이 광고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실제로 그 테헤란로에 걸려 있었던 광고들이에요. 새로운 세일즈가 뭐냐? 채널팀의 세일즈는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뭔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세일즈팀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세일즈 팀들이 사실 기능이 많이 분리가 돼 있다기보다는 합쳐져 있고 세일즈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목표를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 명의 세일즈 펄슨이 좀 고객을 획득하는 것부터 매출로 전환시키고 또 이제 관리하고 또 예를 들면 매출을 추가로 하는 업셀링까지 다 어떤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에 좀 팀들이 많은데 저희의 기본적으로 세일즈 팀의 구성은 아웃바운드 세일즈가 있고요, 인바운드 세일즈가 있고, 어카운트 매니지먼트가 있고, 스몰 앤 미디엄 SMB 팀이 있고요, 또 커스터머 석세스 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또 나뉩니다. 그 아웃바운드 세일즈는 아웃바운드 SDR과 아웃바운드 A로 나누게 되고요, 인바운드 세일즈는 인바운드 SDR과 인바운드 A로 나누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요런 조직의 요 작은 네모들 있죠? 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뭐냐면은 SDR이라는 어떤 그 펑션과 A라는 펑션을 좀 직무 혹은 직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쪽인데 저희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SDR은 미팅을 만드는 게 KPI인 아레나를 의미하고요. A는 미팅을 실행하고 클로징을 하고 3개월 시간 동안 온보딩을 하고 락인을 시키는 책임을 지는 펑션을 저희가 A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세일즈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리드를 아웃바운드 성향으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 미팅을 어레인지해서 유료화시키는 펑션이 아웃바운드 세일즈라면 인바운드 조직은 고객이 먼저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온보딩하는 절차를 잘 설득하는 조직이 이제 인바운드 세일즈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징이 나눠지겠죠. 아웃바운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고 설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인바운드 세일즈는 정말 스케일하게 해야겠죠. 인바운드 세일즈는 절대 오프라인 미팅을 안 해요. 인바운드 세일즈 조직은 무조건 온라인 미팅만 합니다. 아웃바운드 세일즈 조직은 리스트가 있어요. 헌팅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냥이고 우리는 저 회사를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아웃바운드 세일즈인 거죠. 한 명이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책임지고 있을 때와 이렇게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 때 KPI가 굉장히 내로우 다운해서 딥다이브 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세일즈는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저희 팀에 합류한 그 세일즈 멤버들이 제일 원해서 들어온 것도 제일 첫 번째 모티베이션, 와서 제일 행복해하는 것도 제품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좋으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숫자로 알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탈이 없으면 돼요. 이탈이 없으면 진짜 좋은 고객이고 이 있는 고객이 소문을 내줘서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고 있다면 제품이 좋아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탈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비즈니스를 접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탈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고객들이 매출이 더 올라가는 그 업셀이 발생해서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 업셀로 매출이 더 높아지는 형태를 네거티브 천의 구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탈이 네거티브하게 이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네거티브 이탈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빠지더라도 남아있는 고객들의 객단가가 높아지는 게 그 나가는 속도보다 더 높아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랑입니다. 많이 자랑해야죠. 오늘 그리고 어필해야죠. 그 세일즈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제가 세일즈 새롭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새롭게 세일즈 어떻게 해야 돼요? 채널 코퍼레이션 세일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알려드려요.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아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전문적인 세일즈 저희 되게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 전문가로 커리어 쌓기 진짜 좋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끝없는 인재 육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청 커지고 싶어 하고 곧 유니콘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요. 그 이상도 꿈꾸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끝없는 정말 에이스 세일즈 가이들이 내부에서 육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일즈 부트캠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장교 출신이라서 뭐 저의 어떤 숨겨진 취향을 제가 따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진짜 오시면 저희가 교육을 정말 잘해드리는데 두 가지로 교육을 해드려요. 단순히 이론만, 이건 이제 부트캠프의 내용은 이론에 대한 거고요. 이론만 해서 뭐 세일즈를 잘하겠어요. 실습을 해야죠. 이론과 실습의 밸런스를 저희는 되게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텐츠가 있는 거랑 없는 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 제가 오리지널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10년 이상의 세일즈 경험을 다각도로 경험하면서 만들고 이건 내부 자료만 있습니다. 내부에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교육 자료 1시간 막 2시간짜리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한국과 일본의 세일즈 팀한테 계속 전달하면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세일즈를 더 딥다운해서 파고 세일즈라는 어떤 액션이 너무 그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멋진 일이 될 수 있도록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습 경험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 제대로 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모의 세일즈를 통해서 계속 고도화시키는 거, 미팅 전에 위닝 시나리오 어떻게 잘 쓰는지, 멘토와 멘티 프로세스 계속 들어가서 퀄리티 높이고 있고, 페어링 프로세스 잡아가지고 피어가 피어들한테 서로 리뷰를 받고 리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소규모 웨비나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드리고 있어서 정말 세일즈 퍼슨으로는 다각도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아름다운 세일즈를 좋아해요. 이건 제가 저희 팀 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세일즈라는 가치가 한국에서 때로는 많이 폄하되고 있어서 야, 매출 내려면 뭐 빌딩 타기 해야지. 야, 콜드콜 뭐 100개 돌렸어? 이런 식으로 세일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랑 회사를 고객들한테 안 좋은 경험을 주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정말 좋은 톤 앤 매너로 저는 창업자가 고객을 만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세일즈를 설계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괜찮지 않나요? 나는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을 것 같은데 내가 세일즈 가면. 저는 열심히 어필했습니다, 여러분. 채널톡에서 첫 번째 비즈데이브로 들어온 노아라고 하고요. 현재는 아웃바운드 팀과 제휴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썬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웃바운드 팀에
팀에서 특히 ODR 조씨가 말씀해주신 ODR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샌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호응! 저희 아웃바운드 팀은 특정 그 버티컬에서 그 굉장히 잘하고 있는 탑 플레이어들을 잘 모아서 그들을 헌팅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은 기본적으로 채널톡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팀들을 정말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채널톡을 쓰게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본인만의 전략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팀은 인터뷰할 때 자유주제로 그 특정 세일즈 피칭을 좀 요청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보통 90% 이상의 멤버분들은 단순하게 특정 프로덕트나 상품들을 그냥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제가 쓸 수 있게 반대로 설득을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득당하기 위한 그 지원자분들의 개개인만의 전략들이 좀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 제가 캐치해냈을 때 또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을 때 전략들을 또 잘 반대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세일즈 팀에서 또는 그런 멤버에서 그 특정 쿼타를 목표를 달성해본 디테일한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터뷰할 때 뭐 작년에 총 세일즈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 목표는 얼마였어요? 그걸 달성했다면 달성한 전략은 어떤 거였나요? 라는 질문들을 꽤 자세하게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디테일들을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역량과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대방에 대한 약간 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으면 그 A라는 기업의 뭐 사내 문화 인터뷰, 대표님 인터뷰,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덕트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 그리고 뭐 객단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뭐 매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조금 보는 편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컨설팅 한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저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도 나 우리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 버티컬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려하게 설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팀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팀들을 만나면 그 예상할 수 없는 되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하고요. 그 모든 조직들이 저희 채널톡의 그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채널톡은 크게 그 채팅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CRM, 그 세 번째 마케팅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집중해서 쓰는 팀들이 CS 팀일 수도 있고요. 마케팅 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재무 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업체마다 도입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걸 저희가 개인화 경험에 맞춰가지고 어떠한 팀을 타겟으로 세일즈 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잘 워킹되더라 라는 케이스들을 오히려 잘 만들어서 플레이북 형태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바운드 세일즈 팀장 양효진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로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루에 얘기를 해도 될까요? 몇 개 들어오는지? 네네. 네, 200개, 300개씩 이렇게 리드가 사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숨은 보석을 이제 좋은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채널톡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웰컴하게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바운드 세일즈 팀에서 되게 중요한 그 롤이 IDR이라는 포지션인데 아웃바운드 세일즈 팀의 목표는 미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인바운드 세일즈 팀은 옥석을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첫 시작으로는. 그리고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모든 고객들을 우리가 다 세일즈 온보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추리력을 동원하고 힌트를 얻어서 어떤 고객이 진짜 그 좋은 고객일까? 우리가 빨리 연락해서 미팅을 잡으면 우리의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어떤 팀입니다. 인바운드는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체를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고객사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핵심 니즈를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좀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좀 도와드리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의량을 줄이고 싶어요라는 이런 단순한 문장으로 이제 저희 채널톡을 찾아오시면 문의량을 20%에서 30%로 줄이자라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와 목표를 이제 잡아드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플랜을 함께 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세일즈에서 이제 가장 작은 처음에 만들 수 있는 작은 성공을 만드는 게
인바운드 세일즈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라는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제가 여러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막 세일즈 프로세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이 프로세스를 비유하는 게 연애 과정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SDR들이 하는 건 한번 만나보자. 뭐 우리 데이트 한번 해보시죠. 뭐 연락처 좀 주세요. 약간 번호를 이런, 이제 번호 뭐 좀 번호를 따고. 딴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세일즈랑 인바운드 세일즈는 좀 다른 거긴 한 거지. 맞아요, 인바운드는 맞아요. 나한테 뭐 연락 먼저 하는 사람은 먼저 해준 사람이죠. 그러면 당신 어떤 사람인데요? 이런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프로세스라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났을 때는 내가 진지하게 이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는 좀 신뢰감을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SMB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옥석을 가리는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옥석을 가린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고객이 나는 어떤 회사의 누구고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다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추리력과 그 뭐랄까 분석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이 이런 이메일 어드레스로 이런 정도의 온도를 보였다면 내가 빨리 연락해서 팔로우를 해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실 IDR의 판단력과 전략과 실행이 되게 뛰어날수록 양질의 미팅이 더 많이 잡히는 아주 신박한 그런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적으로 보면 일단 IDR이 미팅을 어레인지를 해서 A한테 넘기죠. 그러면 A는 그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하고 위닝 시나리오를 준비한 다음에 미팅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해서 서비스에 대한 프로덕트 프레젠테이션과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객한테 오퍼를 하게 되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채널톡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보딩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온보딩 때부터 이제 저희 그 프로덕트 프로세스 중에서 구매 이전에 트라이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무료 체험 기간이 있거든요. 무료 체험 기간을 실행하고 그때 잘 쓰게 온보딩을 도와주는 것까지가 일단 되게 중요한 A의 첫 번째 스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보딩이 잘 된 상태에서는 3개월 동안에 이탈이 없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적절하게 연락도 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어드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유저 챗이 건강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챗봇을 잘 쓰고 있는지 마케팅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뭔가 더 추가적인 밸류를 줄 수 있거나 뭐 이런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죠. 저희가 최근에 경험했던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선 가장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채널톡의 마케팅 캠페인 기능이었는데요. 저희 마케팅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프라이싱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프라이싱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도입 의사가 높은 분들이 보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그 페이지에서 1분 이상 머무시면 제가 말을 겁니다. 혹시 가격이 궁금하시거나 저희의 플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비슷한 버티컬의 사례가 궁금하다면 저희가 문의를 남겨달라고 해서 이제 최대한 고객들이 조금 가볍게라도 저희한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팅으로 어레인지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 인바운드는 세일즈 문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마케팅 팀이랑도 같이 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도입을 최근에 했었던 고객사들에 대한 인터뷰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그걸 광고해서 최대한 또 리드를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라 사실 인바운드 세일즈는 들어오는 리드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팀이랑 협업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사실 타 세일즈 팀과 가장 다르게 인바운드 팀은 타 부서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도입 관련된 컨텐츠 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마케팅 팀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마케팅 광고비라던가 나가는 마케팅 카피 이런 것들도 저희 인바운드 세일즈 팀에서 같이 보는데 그 부분이 아마 대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뽑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와 함께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많이 간편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AM팀입니다. AM팀입니다. 저는 지금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AM과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 CSM 지금 리드 맡고 있는 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B2B SaaS, 즉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고객의 리텐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 잘 고객을 온보딩을 해서 AM으로 넘겨주면 저희는 그 고객의 리텐션을 계속 챙깁니다. 그래서 리텐션이라 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중요 지표를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 이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채널톡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것도 더 써볼까? 이것도 더 써볼까? 즉 저희 입장에서는 업셀의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AM은 업셀을 하기도 하고요. 또 리텐션, 즉 이탈을 방어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중요 지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사실 리텐션을 잘 챙기면 제가 AM을 하는 이상 고객과 평생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사실 인사이트가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저만 해도 지금 저를 거쳐간 고객사가 뭐 조금 거짓말 보태서 한 2,000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저는 2,000개 정도의 비즈니스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업종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랑 이제 처음 만날 때는 실무자였다가 또 팀장 되시는 분들도 있고 팀장이었다가 또 뭐 퇴사하고 뭐 그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이런 커리어 패스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쭉 알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여러 업종의 또 여러 비즈니스의 어떤 현황과 성장 포인트들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커리어 패스들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그 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크게 네 가지 스텝이 있어요. AM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담당해야 되는 어카운트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한 명의 AM당 몇 개씩 어카운트를 배정받죠? 기본적으로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를 맞아요.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120개에서 150개를 한 번에 제가 배정받진 않고요. 그 한 40개 정도씩을 나눠서 제가 배정을 받아요. 근데 배정을 받으면 이제 고객사한테 인사를 해야겠죠. 나는 너의 담당 매니저고 너랑 같이 성장하고 싶고 잘하면 우리 평생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반에 스텝 1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면 저희가 뭘 하죠? 스텝 2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이제 인사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대화로 나누면서 니즈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니즈를 파악하면 사실 대부분의 니즈가 채널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채널톡은 그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피처들이 너무 많아요. 올인원 비즈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채널톡에 대한 교육을 스텝 2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텝 1, 2, 3, 4가 사실 한 달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스텝 3로 넘어가면 이제 고객사랑 되게 많이 친해지겠죠. 그럼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고객사는 약간 좀 이탈할 수 있겠다. 혹은 이 고객사는 약간 업셀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센싱이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스탠다드가 정성적인 스탠다드와 정량적인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고객한테 이제 업셀을 하거나 이탈을 방어하거나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에 대한 KPI들을 이제 본인이 달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 B2B SaaS의 그 매출 목표는 MRR이라는 지표를 보고 있어요. Monthly Recurring Revenue라고 해서 매월 반복되는 그 매출을 보고 있는데 그 이 MRR이 뭐 플러스 되는 것, 마이너스 되는 것을 막는 것, 요 두 가지를 스텝 3 때 하고 있죠. 스텝 4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고객사 관리인데 관리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방어가 될 그쵸, 수도 이탈 있고. 방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고객사가 저하고 한 3달 정도 진하게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포인트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고객사를 가만 안 놔두죠. 안 놔두죠. 네, 그 고객사가 잘 된 거를 계속 발굴해서 또 뭐가 그렇게 잘 됐냐, 어떤 걸 좀 자랑하고 싶냐, 그걸 좀 모아서 사례로 만들고 컨텐츠를 또 퍼블리시하기도 하죠. 고객분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장난으로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혼을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되게 잘 알아야 되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막 저희 이제 헤어지지 않으려면 이 사람에 대한 궁금한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궁금증에서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이제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탈을 막게 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적절하게 이것도 써보셔라 이렇게 업셀도 되는 거여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제 고객들을 얼만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롱텀 릴레이션십이 중요한 세일즈 파트다 보니 끊임없이 그 고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AM 몸을 힘내도록 하고요. 꼭 지원해주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 그 전체 펀더멘탈 아마 조씨가 공유를 주셨을 텐데 여기서 그 매출 MRR을 달성하는 데 목표가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어디에 목표가 있냐 하면 고객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고객을 성공시킨다는 게 되게 모호한 워딩일 수 있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고객이 뭔가를 원할 때 서포트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고객이 뭔가를 원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먼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가 성장 혹은 성과 혹은 그 담당하는 그 매니저의 커리어 성장들을 도와주는 게 커스터머 석세스고요. 커스터머 석세스가 사실 세일즈 팀에서 아까 제가 오가닉이랑 세일즈 팀이 MRR이라는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팀이 이제 세일즈 팀이고 그게 없는 팀이 오가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세일즈 팀에서 유일하게 MRR의 목표가 없는 팀이 커스터머 석세스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랑 연결지어 있는 게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거고 저희 팀에게 성공 사례란 단순히 고객이 성공하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성공을 알려야 되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까지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유튜브나 막 광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고객사들이 저희를 써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들이나 실무진들이 정말 그냥 시간을 내줘가지고 직접 나와서 되게 막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뭔가 꾸며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내가 안 좋아하는데 막 좋아하는 척하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을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채널톡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연애 세계관에서의 가장 끝판왕이 바로 CS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B도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크게 그 고객사를 나누면 그 규모가 좀 큰 고객사인 라지 이상의 고객과 그 미만의 고객들로 나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계속 소개드렸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AM은 라지 이상의 고객을 세일즈하는 팀이에요. 여기서 라지란 요금제를 의미합니다. 사용 요금제를 의미합니다. 사용 요금제는 그 monthly active user, MAU에 따라서 나뉘죠. 그래서 보통 라지 미만의 고객들은 회사의 직원이 한 뭐 1인에서 5인 정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SMB 세일즈는 그 라지 미만의 고객들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별도의 미팅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몇 소수의 그들의 엄청 많으니까 그 어카운트 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분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약간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들의 니즈를 확인을 해서 그걸 되게 스케일하게 뭔가 교육 컨텐츠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이런 액션들을 하는 쪽이 이제 SMB 팀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CSM은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전략적 사고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사를 만나는 고객사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해당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직접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세일즈에서 필요한 역량들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게 컨텐츠 제작 능력 이렇게 CSM에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SMB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체 고객의 굉장히 많은 풀을 차지하고 있는 그 라지 미만의 고객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이 많은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후킹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SMB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그 하나하나 다 만나서 세일즈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한테 후킹할 수 있는 멘트를 뽑을 수 있을지, 즉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제작 능력, 기획 능력, 물론 교육이나 뭐 웨비나 같은 것도 하지만 뭐 프로모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장에 그 후킹하는 멘트들 이런 것도 잘 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약간 조금 그 세일즈 전체 세일즈에서 제일 마케터에 가까운 재능을 가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메시지를 잘 나를 갈아서 뽑아서 가장 매스한테 뿌리고 거기서 얻는 어떤 스케일한 방법으로, 주로 SMB 팀이 제일 많이 쓰는 툴이 채널톡이고, 그 CRM 베이스의 그 고객들한테 커스터마이즈한 방식으로 개인화시켜서 메시지 보내서 웨비나에 참석하게 하거나 온보딩에 다시 참여하게 하거나 어떤 프로모션, 어떤 우리의 기능들을 유료 기능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는 어떤 프로모션을 잘 설득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SMB 팀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일즈라는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멋있는 세일즈 가이들이 많이 나오길 응원하면서 오늘 좀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고요. 혜일이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세일즈라는 직무가 진짜 자랑스럽고, 저는 이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분명히 엄청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일 거라고 보는데, 정말 세일즈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혹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팀이 제품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 세일즈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면 되고, 혹은 지금 발휘하고 싶은데 뭔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 또 여기 조슈도 있고, 또 저도 있고, 뭐 노아, 샌더, 뭐 소피아 너무 많고 로사도 있으니까 오셔서 또 많은 것들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